방금 말한 예측이 무의미하다, 회칙이 무슨 소린지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열장, 버블장,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이유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어제 저 기릿은 뒷걸음질 치다가 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도대체 뭐 어떤 쥐를 잡았는지 빠르게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스크린샷 찍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챙기셔서 기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끔 이런 날도 있는 거지. 자, 어제 우리가 한미 관세 관련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장관이 출발했다는 이야기를 봤었고 곧 해결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해결된다면은 이거 자동차 쪽이 좀 오를 수 있지 않겠나, 한동안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었고 곧 배당 시즌 또 매력적이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하루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운 좋았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대차 오랜만에 7%나 올랐죠.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일본, 유럽처럼 낮은 자동차 관세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차, 기아 진짜 코스피 이렇게 오르는 동안 얘네는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번 기회에 눈높이를 맞추러 갈지 일단 겉토양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현대와 기아 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올라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키 맞추기를 하러 간다면 조금 더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선물로 내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 와중에 트럼프는 3,500억 달러 선불 합의를 언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500조죠 500조. 그리고 일본은 6,500억 달러, 우리의 거의 2배에 가까운 돈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될지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뉴스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미국은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은 무역 갈등의 걱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증시가 크게 오르지는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셧다운도 장기화되는 것도 슬슬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가 식용유를 우리나라가 직접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발언에 식용유 관련주가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00%가 넘게 급등한 애들이 막 등장하더라고요. 역시 미국입니다. 다만 이제 1차 급등은 끝났고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움직일지 그 부분에 따라서 관련 주식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호실적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3분기 시즌 또 기대할 수 있겠다. 안 그래도 증시 이렇게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되긴 했는데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온다면은 합리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오를만 하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마지막에 다시 쭉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끝났다고 하네요. 앞으로 있을 미국 실적 시즌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봐야겠죠. 이거 영상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3분기 실적 발표 기업들입니다. 어제까지 봤던 거는 한국 기업들이었죠. 이거는 미국 기업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 봐도 중요해 보이는 게 정말 많죠. 이러한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발표하는지 기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자료가 도움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제 멤버십까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증시가 좋으니까 모든 게 빠르다. 저 자동차만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도 미칠 듯이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상 10만 전자가 당장 내일 또 가능한 수준까지 도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틀 전이었죠. 삼성전자 목표가 15만원이 나올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주가도 급등, 거기에 KB증권은 목표가 13만원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그렇다면 근거 뭐냐?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죠. 2028년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수에는 당연히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거기에다가 내년부터 반도체 디램은 공급 부족, 쇼티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피가 레벨업하고 있다는 이 상황도 긍정적입니다. 이제는 3000 위로 아득히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증시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점은 과거처럼 2000, 1500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죠.
이제 앞으로 저점은 뭐 3,500, 3,300 여기가 저점으로 바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주가 상승 예측이 무의미해지는 상황까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최근 기류들 로봇주 보면 좀 느낌이 오시죠? 이게 이렇게 올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팔고 싶어도 반도체 꾹 참고 들고 있는 게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엉덩이 조금만 더 무겁게 가져보시고요.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올라도 불안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기르분들이 비중을 너무 크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기 좀 어려운 비중을 들고 있는 거니까 조금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한 예측이 무의미하다, 회칙이 무슨 소리인지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과열장, 버블장,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이유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증권사에서 말을 하는 목표 주가 산정은 내년 영업이익이 얼마고 매출액이 얼마로 나는 예상을 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PBR을 몇으로 아니면은 펄을 몇으로 딱 계산을 하니까 목표 주가가 한 20만원이 나오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목표 주가 산정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그 목표 주가를 과거 고점 등을 가져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땡땡 주식은 과거에 5년 전에 퍼 13배에서 이제 고점 치고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상 실적 구해놓고 거기다가 퍼 13을 딱 곱하니까 20만원이다, 목표가는 20만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열장 버블장이 우리를 미치게 하는 이유인데요. 지금 같은 뭐 쇼티지 같은 이야기, 뭐 예를 들어서 뭐 급격하게 성장하는 산업, 로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조선주, 방산주 없어서 못 파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반도체가 추가되고 원전도 추가되는 모습.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적 전망이 갈수록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옛날에는 한 5조 벌 것 같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 흐름대로면 한 6조도 가능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퍼라는 게 뭘까요? 맞습니다. 실적 곱하기 몇을 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냐, 이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실적이 올라가면 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목표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20만원에서 뭐 23만원, 26만원 뭐 2, 3개월마다 바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코스피가 리레이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이 주식의 고점은 13배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있죠. 이 가정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저 13배라고 말했던 거는 과거 코스피가 뭐 2000에서 2500, 이제 높았으면 3000, 그 정도 시절의 이야기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정부도 좀 친화적이고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거기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까지 돌면서 외국인의 그 평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2퍼 13 이것도 부족한 것 같다, 14배 15배 가능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목표 퍼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부터는 뭐 혹자는 이거를 광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올라가도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한 그런 장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식으로 했었죠. 뭐 테슬라 퍼가 몇 배이다, 그게 뭔 상관이냐, 더 크게 성장하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국장에도 투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는 장이 이어진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과거 고점 96,000원, 야 지금 그만큼 올랐어, 이건 고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봤을 때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곧버스는 진짜 큰일 납니다. 지금 글로벌은 버블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방금 말했던 어디까지 오를지 알지 못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이렇게 뜨거웠나 싶을 정도로 뜨거울 수 있어 보이는데, 이때 곧버스를 타는 건 좀 위험하겠죠. 물론 이렇게 많이 오른 만큼 산이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큰 수익을 성공한다면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당장 금리 인하기, AI 버블, 실적 개선에 정부의 주식시장 친화 정책 등이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빠질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하면 그때 고민할 거지 지금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코스피 곧버스를 산 개인 투자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5천억을 넘게 매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가요. 이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50%. 야, 이거 난리 났죠.
실제로 이 고버스는 올해 초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보면은 마이너스 68%나 빠졌다고 합니다. 요날부터 요날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버스를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고버스를 사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드디어 할 때가 왔습니다. 2차전지 공부해야겠지. 자, 장이 너무 좋으니까 공부할 게 넘쳐납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이제 차트를 만들고 급등을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드디어 로봇 반도체처럼 공부할 시간이 왔습니다. 자, 사실 지난번에 반도체 우리가 다 공부하고 그때 바로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2차전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를 해도 제대로 관심을 받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2차전지 급등하기 시작했고 오늘 장대 양복 또 세우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 LG엔솔만 봐도 올해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차전지를 다음 달 초까지 조금씩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가 뭘까요? 맞습니다. 2차전지죠. 그렇다면 1차전지도 있다는 사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1차전지는 그러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죠. 건전지. 그리고 이 건전지의 특징은 한번 쓰고 버려야 되는 충전이 안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차 전지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재미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건전지의 건은 말을 건자를 쓰고 영어로는 드라이 배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뭘까요? 맞습니다. 충전이 안 되는 게 1차니까 충전이 되는 게 2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도 리처저블 배터리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 아마 이거를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전지 어떤 거를 공부할 것이냐? 일단은 기본을 볼 필요가 있겠죠. 배터리의 4대의 이제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 에코프로비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배터리는 4가지의 소재가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4가지의 관련주가 막 수십 개가 있는 걸 아마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볼 건데요. 반도체 8대 공정처럼 다 기억나시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배터리도 3대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이 있다고 하며, 딱 봐도 반도체는 8대인데 이건 3대니까 간단해 보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대표 3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각 회사가 어떤 곳에 강점이 있고 어떤 회사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고,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 뭐 리튬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요. 폐배터리 관련이라거나 아니면 전고체, 나트륨 배터리 이러한 신기술에 관련된 내용 및 관련 기업을 공부하는 시간을 아마도 다음 달 초까지 가질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부를 해야겠죠. 아니 길이 그래도 나는 이해가 안 간다. 2차전지는 야 이거 지금 이게 하는 게 맞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지만 2차전지가 왜 이제 슬슬 오르기 시작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로봇, 반도체 이거는 왜 공부했냐면은 로봇은 지금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딱 4년 전, 5년 전 2차전지 그 포지션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지금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펄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마도 로보티즈 퍼가 지금 한 2,000 넘을 겁니다. 그 정도로 급등해도 아무도 말 안 하죠. 그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반도체는 왜냐?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엄청난 실적 성장이 예상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대표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2차전지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2차전지는 최근 2, 3년간 전기차가 캐즘 구간에 들어오면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그만큼 기대감도 많이 높아졌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대감 구간을 지났는데, 하지만 현실이 그만큼 따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쉬움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보급형 전기차가 슬슬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율주행 시대가 곧 개화하겠죠. 그렇다면 전기차 따라올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봇도 새로운 2차전지 시장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부터 2차전지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ESS도 중요합니다. ES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게 뭐죠? 맞습니다. 전력입니다. 전력. 그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ESS가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었고 앞으로도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도 이제는 바닥을 쳤다고 하죠. 이번에 공개된 LG엔솔의 실적도 예상보다 좋았다고 하고 이미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분기부터 서프라이즈를 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리튬 선물 가격이거든요. 올해 5월쯤 그때 저점을 치고 급등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 이제는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러한 리튬 가격도 바닥을 다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2차전지가 슬슬 오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슬슬 다음 스텝도 중요하자. 자, 2차전지 얘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내일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바로 최근 반도체 로봇 등이 좀 많이 급등하면서 이제 혹시나 여기에 그 주식이 없다면 포모를 강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코스피가 급등하다 보니까 이 코스닥은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분명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의 시간 또 곧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과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2021년 코스피가 처음 3천을 돌파하고 그때 기억나시죠? 동학개미 운동. 그때 당시에도 똑같은 상황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때도 대형주 위주로 쏠림이 막 나타나면서 삼성전자 96,000원 찍고 코스피 3,300을 찍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열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은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개별주들이 따라가면서 확산되는 국면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기마병의 돌파 이런 느낌이 납니다. 소수 정예가 쭉 올라가면서 돌파를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한 거기서부터 이제 섹터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어떤 종목이 올랐나? 바로 저평가된, 당연한 말입니다.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 로봇, 반도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제 RSI 같은 걸 보면은 전부 다 빨간색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 넘긴 애들이 수두룩빽빽하죠.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와중에 갑자기 오늘 어떤 기업이 올랐죠? 맞습니다. 저평가되었던 완성차 그리고 2차전지 이런 애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다음 스텝으로 바뀔 때가 아닌가. 그동안 급등했던 로봇주와 반도체는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쉬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봤던 차트 있지 않겠습니까? 쭉 급등하다가 오른쪽으로 기간 조정 몇 개월 하다가 다시 급등. 이 모습, 중간에 있는 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간 동안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른 애들이 올라가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한 이제 슬슬 배당주 시즌 아니겠습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친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증시가 더 강하게 오를 거라면은 증권주를 계속 줍줍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여전히 일본은 지진 걱정. 저 길이 방금 엄청 놀랐습니다. 지금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간을 보니까 엄청나게 오래 녹음을 했네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달 전에 그 일본 만화책 예언가 있죠. 그것 때문에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야, 만화책을 믿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최근 환태평양 지진대 국가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일본, 대만, 필리핀 등에서 지진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환태평양 지진대를 만약에 놀러 간다면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 휴머노이드 로봇 공개합니다. 네이버도 로봇을 공개합니다. 네이버가 올해 말에 MIT와 공동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451784에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전에 다음 달에 이 로봇이 공개된다고 하는데 사람 크기는 아니고 소형 로봇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미군은 초소형 원자로 설치. 이미 예전에 나왔던 소식인데 어제 한 번 더 부각이 되었습니다. 육군 기지에 SMR을 짓고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야, 미군 육군 기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곳에다 다 넣는다니 원자력의 시대가 온다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누스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20메가와트급 초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28년부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핵심 육군 기지에 전력을 공급한다는 소식.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뉴스케일 파워가 16%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봤던 그거죠. 미국의 실적 발표, 이것들 이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3초 뒤에 담아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